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답답했고요. 정말 국내 증시가 언제 올라갈까요?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고, 결국 장 막판에 또 후반에 좀 밀리면서 오늘도 마이너스로 증시가 끝났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은 뭐 아직까지는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실 이렇게 이슈나 보고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몇 개만 이제 정리해 봤는데,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그 다음 오늘 뭐 제일 큰 이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죠. 네, 그거고, 사실 다음 주에 좀 이슈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이슈는 한번, 그 다음 주에 TSMC라든가 테슬라 실적 발표했거든요. 이제 본 게임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좀 일단 이제 버텨주긴 했는데, 6만 원 돌파도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6만 원을 좀 넘어서 다시 안착을 해주면 좋은데 결국엔 돌파 또 실패했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수주가 나온다면 뭐 돌파하겠지만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힘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약한 편이다.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지만 시장이 돌리는 힘까지는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전력기기, 그다음에 요 IRA 약가 협상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SK 팜테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SK 자회사인데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이 일본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녀온 뭐 보고서 중에서 좀 국내와 관련 있는 내용들 몇 개만 좀 추려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랑 시황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다음 주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미국의 방산박람회가 열리게 되고요. 10월 15일은 이제 뉴욕 10월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이날이 좀 중요합니다. 테슬라하고 ASML 있죠, 네덜란드에. 이 두 회사가 실적 발표니까 배터리랑 반도체 다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가 이제 16일이고, 17일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랑 TSMC, 18일은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 주 이런 일정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단 다우가 약보합, 나스닥 약보합 뭐 그냥 큰 변화 없었죠. 네. 근데 유가가 다시 올랐고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제 오르긴 올랐지만 뭐 음식 가격이나 신차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거든요. 주거비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게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근데 이게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상승폭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 제일 늦게 빠지는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게 좀 확인이 돼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되는 기조는 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물가지표 핵심은 주거비고, 연준은 지금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지표 더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조금 예상보다 올랐다고 해서 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 물가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2022년도만 해도 그냥 뭐 밤 9시 반만 되면 많은 분들이 미국 물가 어떻게 나오나 이거 딱 다 지켜보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예전만큼 관심이 없죠. 예. 지금은 오히려 고용지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으로 이전 주 22만 5천 건을 또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2주 연속 일자리를 못 구한 이제 지속 청구 건수도 크게 올랐어요. 한 4만 건이.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같으면 이것 때문에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빠졌냐면 허리케인 헬렌하고요. 지금 허리케인은 지금 밀튼인가요? 요거 말고 이제 헬렌이라는 허리케인하고 보잉의 파업 등이 있어서 이거는 일시적이다. 예, 그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7월 고용 보고서에도 허리케인이 이제 텍사스에 와가지고 한번 난리 났죠. 결국 일회성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와도 시장은 뭐 저거는 구조적인 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좀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징주로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안 갈까요? 참 우리 한국은. 아무튼 AMD가 신제품 발표했는데 좀 실망했대요. 근데 왜 실망을 했냐면 새로운 고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그건 AMD한테는 좀 안 좋지만 AMD가 발표한 신제품에는 HBM이 또 이제 중요하다는 게 또 이제 강조가 되면서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블랙엘 칩이 매진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AMD는 좀 약간의 고객이 좀 없다는 실망감. 그리고 허리케인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는 강세 보였고, 그리고는 뭐 거의 뭐 보합권이었어요. 크게 뭐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제일 이슈인데 그거는 오늘 11시에 나왔습니다. 공개가.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아마 뉴스통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보택시 2인승이고 미래형 자동차처럼 생겼죠.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어요. 이게 이름이 이제 사이버캡이라고 합니다.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죠. 예. 완벽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로보밴이래요. 밴. 예, 20명이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쿨버스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렇게 20명이 타고 갈 수도 있죠. 뭐 학원버스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로봇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로보밴 가는 거고 이런 형태로 이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저 자율주행 로보 택시, 이름은 사이버캡. 이 차량을 아마 26년부터 대량 생산 들어갈 것 같고 가격은 3만 달러 이하면 이런 차가 3만 달러 이하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게 3만 달러 이하로 나와요. 이 차가. 예. 아마 불티나게 탈리지 않을까. 뭐 운전대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법 규정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여기에 기본은 배터리가 또 탑재가 되겠죠. 전기차니까. 예. 그리고 무선 충전 지원해서 26년에 생산하고 아마 판매는 27년에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로보밴은 이제 정원 20명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옵티머스, 요거는 한 대당 가격이 저 로봇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단순 반복 업무 대체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25년 그럼 내년에 뭐 하냐? 내년에는 기존의 전기차 있잖아요. 모델 3랑 모델 Y 나왔잖아요. 요걸 이제 로보택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사업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먼저. 그러니까 로보택시 사업은 내년에 일단은 배를 띄워요. 그리고 26년에 저 사이버캡을 만들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운전대 없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이버캡 요금은 마일당 30에서 40센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버가 1.9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김준성 연구원님 이제 쓰신 자료 보니까 우버는 1.9달러 정도. 그리고 버스 운행 비용은 마일당 1달러. 이건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 자료에 나와 있던데 버스 운행비는 마일당 1달러. 그러니까 훨씬 싸죠. 사이버캡이. 예. 그래서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와 밴 로봇 공개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의 방향이 명확해요.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 모빌리티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이동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복 노동을 대체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예. 그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로보택시, 밴,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반복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물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르거나 그거 정말 허리 아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뭐 그런 걸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그러니까 반복적인데 조금 이제 사람이 하기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일들. 뭐 자동차 공장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자동차 공장을 타겟을 해서 만든 걸로 알려져 있죠. 옵티머스가. 근데 정확하게 언제 양산할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운전에서 해방시키고 반복 노동에서 해방시키겠다. 이게 좀 일론 머스크의 생각 아닌가.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데 그걸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놀랍지 않나.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런 걸 하려면 일단 AI, 두뇌 역할하는 AI랑 반도체, 눈의 역할하는 게 뭐죠? 카메라 센서죠. 그 다음에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거 배터리 달려야죠. 모터 있어야죠. 감속기 같은 부품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AI랑 반도체. 그게 더 중요해졌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그 화장품 어느 때보다 좋은 한국 OEM, ODM 업황인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선케어 제품류 수주가 강세를 띠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선케어는 이제 선크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수출국, 미국 외에도 이제 다변화를 하는 모습이고 부가가치도 꽤 높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렌징, 비비 크림, 뭐 쿠션 팩트 이런 이제 수출 카테고리도 다양화되고 있고 뭐 OEM, ODM사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한국콜마는 별 5개로 이제 최고 등급을 매겨주셨고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그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그러죠. ERP. 회사마다 저런 시스템들이 다 있죠. 그래서 저기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뭐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뭐 구매 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시스템을 교체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한번 실적이 한번 확 빠졌어요. 저게 이제 그 3분기에 일시적으로. 예. 그래서 작년 실적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 3분기에 갑자기 한국콜마가 실적 안 좋아가지고 폭락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게 일시적이다. 왜냐면 저거 시스템 교체하면서 그런 거니까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된다. 근데 결국엔 다 그 얘기대로 됐죠. 근데 작년 3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 제품은 대부분 브랜드당 이제 SKU 이제 하나의 그 제품이죠. 예, 제품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SK 아니까 요거 뭐죠?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A 뭐 이런 게 이제 SKU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스틱 같은 기타 제형이 또 추가가 되면 뭐 3개에서 4개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갤럭시 S가 종류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갤럭시 S에서도 갤럭시 S 아주 큰 아주 화면이 큰 거, 제일 큰 거, 기본 모델 이렇게 또 나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단위들을 뭐 SKU라고 생각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생산 능력도 증가하고 10월 분위기는 좀 썬 매출은 좀 비중이 줄고 있어요. 계절성 때문에 아무리 여름에 많이 바르죠. 그래서 좀 줄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4분기가 더 좋은 브랜드도 있다고는 합니다. 신규 바이어로는 조선미녀, 인디 브랜드에서 조선미녀, 아누아, 토코보, 가이도 라이징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는 선호도 별 4개 적어주셨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에도 4분기가 항상 좋았대요. 블랙 프라이데이랑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 때문에 매출이 늘고 ODM을 우리 공부할 때 요새 화장품 볼 때 막 수출입 데이터도 많이 보지만 ODM은요 화장품 이제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들은 어떤 브랜드가 뜰지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를 보면 코스RX, 아누아, 조선미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인디 브랜드가 뭘까? 요걸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생산하는 업체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는 자기가 만들진 않아요. 다 맡기죠 ODM에. 현재로서는 넥스트, 아누아가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잘 나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닥터 멜락신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닥터 멜락신이 어떤 브랜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현재로서는 좀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선크림은 그 토토화 공장, 이게 이제 아마 잉글우드랩이 미국에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을 모두 하고 있고, FDA 승인받아도 출시가 빠르진 않대요. 좀 시간은 걸린대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 승인받고 그게 뭐 다 나간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할 여진이 있고, 2분기에 그 잉그루드랩 실적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 보고서 보고 용기 발주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화장품 용기가 이건 고객사 문제죠. 잉그루드랩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문이 좀 뭐 지연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거 완전히 해소됐대요. 그럼 뭐 다시 정상화 되겠죠. 예. 가동률은 40%라서 이제 여기서 추가 증설 안 하고도 충분히 가동률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든가 밸류업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화장품 ODM 쪽에서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좀 용기 문제 때문에 부진했던 잉그루드까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는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확장 시작됐다, 그런 내용인데, 1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송배 전망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기존 이제 IRA 법안이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요 안에서 두 번째 투자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월에 작년 발표가 됐고, 미국 6개 주에 총 4개의 대규모 전력망 설치하는 거고요. 1600km의 전력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전력기기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는 거는 신재생 발전인데, 이게 발전소랑 이 전력을 사용하는 곳이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이걸 뭘로 연결해야죠, 전력망. 그래서 전력망 수요가 느는 거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가 풍력이고 여긴 태양광이에요. 요 두 개는 섞인 거. 근데 데이터 센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많아요, 전력. 그럼 여기서 여기로 보내야죠. 아니면 또 여기서 생산된 거를 일로 보내야죠. 여기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력망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전력망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고압 변화기가 좀 특히 공급 부족인데, 요 관련된 기업은 현대일렉트릭과 LX엘렉트릭이 좀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제 업황이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고점 아니냐, 이거 고민 안 할 수 없죠. 주가가 뭐 10배씩 올랐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여전히 미국 정부의 투자 집행, 신규 재생,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대기업을 좀 감안하면 그 미국 시장에서 수요는 단기간 내에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력기기에 좀 이렇게 우려되는 점은 많이 오른 거예요, 주가가. 예, 그게 좀 단점이지, 일단 뭐 업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다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가 협상인데, 약가 인하는 이제 IRA 법안을 미국은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26년부터 이제 적용될 10가지 약물에 대한 약가 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 내년 2월에는 27년에 적용돼. 그러니까 약가를 인하하는 품목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위고비 있죠. 예,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요게 아마 약가 인하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아직은 이제 보험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약가 인하가 들어가게 되면 환자는 자기 부담금을 적게만 내면 되죠. 또 저렇게 보험 지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보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환자들에서 폭발적인 위고비 수요 증가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 GLP-1, 여기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죠. 요걸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 텐데, 공급 부족 상태라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급 부족은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예요. 뭐가 공급이 부족하다. 예, 주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공급이 많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는 굉장히 시장이 좋아하는 단어죠. 그래서 IRA 약가 인하로 인한 그 위고비의 수요 증가는, 예. 근데 이제 위고비를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약가를 낮추면 저걸 쓰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걸 대신 만들어줄 CDMO 위탁 생산 업체 수요가 늘 수 있다. 근데 국내에서는 저걸 좀 위고비에 저걸 해줄 수 있는 업체로 SK 팜테코를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30일 날 3,400억 투자해서 세종에 이런 이제 합성 의약품이나 이런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SK 팜테코가 그럼 왜 저기 위고비랑 뭔 관계냐? 근데 북미 버지니아 공장이 있거든요. SK 팜테코가 여기를 노보노디스크 있죠. 여기 위고비 만든 회사 여기가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거랑은 별도로 SK 팜테코가 비만 치료제 수요 대응하려고 저 GLP-1 생산 역량을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만 치료제 CDMO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DMO 하면 위탁 생산하는 업체 하면 뭐뭐 떠오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그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 요 정도 많이 떠오르시는데 그 또 하나로 SK 팜테코도 한번 이제 좀 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SK 팜테코는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SK입니다. 지주사 SK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의 이제 요거 규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통과하면서 이제 제재 대상이 된 중국 우시바이오랑 경쟁하는 분야가 하나가 뭐냐면 CGT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합니다. 예. 그 위탁 생산을 지금 이제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하면서 SK 팜테코가 저 CGT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에서 기회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핵산, 올리고는 그거죠. 그 ST팜이 하는 거.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제. 리가켄 바이오가 요것 때문에 요새 주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25년 시범 생산, 26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21년 CGT 전문 CMO인 프랑스 이포스켓이 요걸 인수를 했고요. 이 23년에 미국 CBM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유럽과 미국에 이제 거점이 있는 거죠. 공장 증설 계획과 동시에 수주를 받는 현 CDMO 산업의 특성상 이미 펩타이드 수주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런 이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은 먼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증설을 하죠, 보통.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GLP-1 비만 치료제 CDMO로 관심 받았던 이제 한미약품은 현재 이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서 당분간 수주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접근을 하면 좋고 SK 팜테코는 그 위탁 생산 업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했죠. 그래서 예상대로 25pp 인하했고요. 아마 올해는 더 인하 안 할 것 같습니다. 11월 동결할 것 같고 물가에서 이제 경기로 시장이 그 통화 정책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물가가 많이 안정화돼서 그리고 추가 금리나 신중히 결정하겠다 언급을 했고요.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 추가 인하까지 아마 3개월 정도. 그러면 25년 2월에 한 번 더 낮출 것 같다. 제가 봐도 올해 연내에 추가 인하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는 한 번 이제 0.25 낮췄고 내년 초에 한 번 더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에서는 이제 이청용 총재가 물가 상승률 둔화로 실제 금리가 올라갔고 경기도 불확실하니까 긴축 정도를 좀 조정하자. 예, 또 정부가 가계대출 막 옥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좀 꺾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금리 낮추는데 부담이 없게 만든 요인이고 추가 인하가 근데 빠르게 나올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연내에 한 번 더 있는데 11월에 그때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하를 한번 해봐야 영향이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하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근데 일단은 인하를 한번 해서 또 어떤 이게 내수나 이런 쪽에 영향 줄지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IDM에서 소부장까지 일본 소부장의 해자는 영원한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윤동욱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TSMC의 24년 점유율은 63.5%로 23년도 59% 대비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뭐 압도적입니다. 이미 오른 만큼 삼성이 이제 못 가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런 고객사가 있는데 큰 회사가 없어요. 고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대형 고객사,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D 이런 회사로부터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아쉽고
뭐 TSMC, 애플, 인텔, 퀄컴 3사를 뭐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2나노도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거래요. TSMC의 요 엔비디아 칩 만드는 요 공정이죠. 코어스. 요 생산 능력이 올해 4분기 월 4만 장에서 내년 4분기에 7만 5천 장으로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 블랙의 수요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TSMC가 저렇게 증가한다는 건 그 뒤에 엔비디아 칩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블랙엘에 장착되는 HBM도 많이 필요하니까 공급 과잉 가능성 높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최근에 DDR4가 가격이 급락한 건 중국의 경쟁사 CXMT, 옛날 반도체 만드는 게 전통 반도체 DDR4 이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저 회사가 너무 생산 많이 하니까 부담은 되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아마 미국이 또 블랙리스트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저 회사를.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지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XMT의 저런 공격적인 증설도 일단 악재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내년 1분기부터 HBM3 12단이 양산되면 HBM 웨이퍼가 차지하는 D램 내 비중, 그러니까 동그란 웨이퍼가 있잖아요. 이 동그란 웨이퍼에서 이렇게 이제 요걸 자르죠.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HBM이 커요. 보통 3배 돼요. 하나하나. HBM 여러 개를 몇 개 만들면 요만큼 차지한다고 치면 나머지에서 뽑아내야 돼요. 얘는 HBM. 그러니까 HBM 비중이 높아지면 기존 반도체 공급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좋은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주니까. 그래서 그 비중이 HBM 비중이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또 적층 단수가 증가하면서 웨이퍼를 얇게 하는 그라인더 또 잘라야 되죠. 다이싱. 요걸 하는 업체가 일본의 디스코사. 요거 이제 추격하는 회사가 한국의 이오테크닉스. 칩을 연결하는 본딩 장비. 요게 한미 반도체. 또 요거랑 경쟁하는 회사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번 하나 에어로에서 분리된 회사라고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CCTV도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CCTV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수혜도 있지만 이제 여기 그 하이브리드 본딩,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한미 반도체랑 약간 이제 좀 그 경쟁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은 당연히 한미야바가 1등이지만 그래서 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아마 이제 기업들 간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요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HBM4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보고서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간단하게 오늘은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전자공시 한번 어제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오션이 드디어 컨테이너선 6척, 중국이 요새 싹쓸이해서 걱정했는데 드디어 갖고 왔습니다. 6척이나 1조 6천억짜리. AD테크가 오랜만에 공시 나왔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죠. 밸류체인인데 이쪽이 너무 안 좋죠. 삼성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메모리 SSD, 그러니까 낸드 쪽이죠. 메모리, 낸드, 컨트롤러, 설계 용역, 저걸 이제 설계해주는. 저 컨트롤러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수주를 일단 받았습니다. 이건 오랜만에 정말 긍정적인 뉴스고, AP 시스템은 이제 중국에 주로 반도체 장비 많이 수출하는 넥스틴 아시죠? 요거 지분을 9.37% 취득을 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노스페이스는 국제과제 연구개발 선정돼요. 어제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로켓용 고체 연료 제조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개월간 이제 발사체죠. 여기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발사를 하는 이제 인공위성 싣고 가는 발사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이거는 함께배우기에서 예전에 우주항공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도 한번 볼까요? 내부자 매수에서는 STX 엔진이 이제 방산용 K9 자주포 방산 엔진 만들잖아요. 국산을 했죠.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사가 2.73% 더 추가 지분을 확보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까지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제 시장 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어제도 코스닥이 빠지고 오늘도 빠지면서 매우 부진한 흐름이었고, 뭐 코스피도 이거 뭐 올랐다고 보긴 민망하죠. 네.
그래서 어제 조금 올랐었지만 강보합, 오늘은 약보합. 그러니까 미국과 완전히 뭐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그냥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도 부담이고 주로 전기전자 업종.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6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오늘 섹터로는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예스24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한강 아시죠? 그 우리나라 정말 경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노벨문학상 이번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점에 주문이 막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꼴찌인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 1등 하는데 한국은 주식시장은 언제 1등 할까?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 항암제 좋았고요.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은 동아ST가 또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시총 20조 넘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웹툰 관련주 오늘 좋았고요.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흡프스프가 오랜만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 오늘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다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빠졌고요. 은행주도 최근 충격에선 좀 벗어났고, 건설주들은 뭐 그냥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인터넷은 어제부터 네이버가 조금씩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좀 빠진 거는 조선주가 어제는 또 분위기 좋았죠.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고, 2차전지 장비 쪽도 오늘 좀 딱히 좋진 않았고요. 특히 그 CIS가 아마 그 노스볼트 아시죠? 노스볼트. 예, 아마 오늘 급락한 이유가 좀 있어요. 노스볼트 쪽으로 예전에 몇 년 전이죠. 그때 그 공시를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 공급 계약을 보니까 이게 취소됐어요. 그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정정 후 계약 진행에 이제 변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노스볼트가 좀 안 좋으니까 계약 이행률도 그래서 아마 이게 명확하게 취소라고 나온 건 아닌데 아마 이게 우려가 좀 되는 거는 같아요. 3건이거든요. 3건 총. 계약 진행률에 변동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노스볼트 자회사가 막 파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유럽에서 수주받았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영향을 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렇게 되면 CIS는 결국 건식 전극 장비로 가요. 그래서 그 가치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삼성 SDI 쪽으로, 삼성 SDI가 그쪽에 좀 또 적극적이니까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저런 이제 그 유럽의 배터리 회사의 파산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그리고 다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은 특히 안 좋았고, 2차 전지 율천왕이 오랜만에 올랐죠. 그때 한번 GM 때문에 GM이 막 취소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폭락했다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11% 올랐고, 미코도 좀 많이 올랐네요. 다만 이제 이쪽에 2차 전지 장비나 코스모 그룹 쪽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선 쪽도 오늘 좀 빠졌고요. 조선 기자재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오늘 좀 약간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그렇고요. 의료기기도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뭐 그러니까 오늘도 참 증시가 답답했네요. 예, 그죠? 보시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LG엔솔 2차전지가 안 좋았고요. LG엔솔은 좀 가격 부담이 좀 있어요. 최근에 또 올라온 것도 있다 보니까 조선주가 좀 빠졌고요. KTNG가 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갔나 했더니 그 동시호가에 올라갔어요. 어제 뭐 동시호가에 갑자기 올라가서 그래서 좀 왜곡된 거죠. 다시 내려온 겁니다. 정상화 된 건데 왜 굳이 저렇게 막 종가에 움직였는지. 아무튼 KTNG가 어제 종가에 막 급등하면서 그걸 다시 원상복귀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노베이션도 오늘 안 좋았고요. 2차 전지가 오늘은 유독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화장품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2차 전지 LNF 또 롯데케미칼도 부진했습니다. 반면
오늘 알테오젠 좋았고 HLB는 그 FDA 제가 함께 배우기 한번 설명해드렸죠. CRL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재심을 했죠. 그랬더니 FDA 답변이 왔어요. 너는 클래스 2다. 클래스 1, 그러니까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 후에 FDA가 결정을 내줘요. 그러니까 클래스 2는 조금 더 이제 더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더 걸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주는 여전히 좋았고 휴젤도 좋았습니다.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이겼더라고요. 결국엔. 예. 리노공업이 오늘 오랜만에 5%, 흡프스프가 8%. 그러니까 반도체 소보장도요. 오늘 뭐 이오테크 대표 기업들은 막 급등해 버렸어요. 예. 뭐 하이닉스랑 삼성과 별개로. 그래서 상당히 또 후공정 업체들이나 일부 핵심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테크윙은 좀 빠졌고요. VT가 좀 빠졌고, 네. HLB 생명과학,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HLB 그룹 빠졌고, 아까 CIS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개별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점 관련주들, 밀리의 서점도 막 급등해 버렸고요. 다만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혹시 하셨으면 단타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뭐 정말 국가적인 경사지만 그건 그거고 주식시장은 또 냉정하게 저 테마로 일단 움직인 거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LB 그룹이 오늘은 안 좋았고 또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이제 끝났죠. 근데 퓨런티어라든가 일부 기업들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주가는 안 좋게 이벤트 반영해서 미리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KTNG가 좀 많이 빠졌고요. 출판사 그리고 SK바이오팜이 7%나 급등했고 두산도 좋았고요. SKC,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좋았습니다. 크래프톤도 여전히 좋고 다만 오늘 TA항공, 금양, 뭐 KTNG, CS윈드, LG엔솔 친환경 주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고 조선주가 좀 부진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뭐 어려운 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정말 답답하고 반전의 계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일 일단 핵심 포인트 삼성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삼성이 6만 원 빨리 회복해서 버텨주면 증시는 좀 단단해질 거고 또 흔들리면 뭐 증시는 계속 변동성이 커지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테슬라랑 TSMC 실적이 조금 더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그 항암제 올라갈 거예요. 항암제랑 플랫폼 기술, 뭐 알테오젠과 펩트론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그 영상 찍어놨으니까 내일 또 한번 오전에 바이오 공부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하지만 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만만치 않은 장이었는데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